네, 오랜만에 뉴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뉴스 중에서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고 싶어요. 역시나 부동산이 가장 관심이 많은 주제일 테고, 여러분들 뭐 코인도 좋지만, 주식도 좋지만, 부동산이 우리 삶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가지고 있죠. 연끌하셨던 분들,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를 6억, 7억 정도 대출을 받으셨다면 3억은 좋게 빠졌을 테니 남은 돈은 하나도 없고 집을 팔아도 갚을 수가 없는 상태고 이자는 그때 대비 약 3배 정도 올랐을 겁니다. 그러면 버틸 수가 없겠죠. 그죠? 그것이 연끌에 대한 대가라고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작년부터. 한국 주식은 작년 봄의 고점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한국 부동산은 작년 하반기. 제가 집을 살 때 딱 정확하게 고점이라고 그걸 인지하고 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저희 집도 약 10% 정도 빠졌습니다. 저도 열심히 대출을 갚았는데요. 저도 대출이 좀 있어요. 갚았는데 갚은 돈보다 더 많이 싸졌더라고요. 가슴이 많이 아파요. 그럼 이 부동산이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작년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와서 더 빠진다고 말하는 것들은 걸르십시오. 작년에 그런 말씀을 했던 사람들의 말을 들으셔야 됩니다. 뭐 라이트 땡땡땡이라는 분은 그냥 주구장창 떡락을 주장하시는 분이니까 뭐 변론을 하겠습니다. 참, 서울 아파트 경매 빙하기 낙찰률 17.8%. 왜 경매가 낙찰이 안 될까요? 그죠? 돈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용할 수 있는 자산이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정부에서 규제를 다 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규제를 푼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고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찰이 많은 사람들일 겁니다.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시기죠. 하지만 그 사람들 비싼 거 사지 않거든요. 그분들 지금 현찰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부동산에 도 같으신 분들일 겁니다. 그래서 경매로 들어가겠죠. 대출을 연끌해서 대출받은 분들 못 갚을 일이 생길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렇게 현실이 되고 있어요. 지금 막 고민하고 계시죠. 버티셔야 됩니다. 지금은 한 번 더 빠질 가능성이 있지만 버티셔야 된다고요. 방법이 없어요. 고점 대비 반토막. 서울 기준, 그죠? 서울의 신축 84 기준으로 신축입니다. 약 10억 정도. 그래서 서초 이 정도 아주 좋은 목 좋은 곳에 약 10억 정도의 가격. 그리고 경기권 수도 그러니까 위성도시급의 아주 목 좋은 곳 중에서 신축 7, 8억 정도. 지방 대도시 약 대구나 이런 쪽에서 약 5억 정도의 신축입니다. 위치에 따라서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그 정도의 가격이 적당하다. 그래서 약 고점 대비 50, 많게는 50% 그리고 약 30% 정도는 무난하게 빠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꽤 많은 하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 빠질 것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좀 더 빠질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빠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현찰에 여유가 있으시다면 경매, 그죠? 경매를 보실 때 약 50% 정도 저평가된 물건들은 사셔도 좋습니다. 괜찮아요. 그죠? 하지만 절대 경매를 무리하게 하지는 마십시오. 부동산 껴서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금부터 공부하셔서 하시면 되는 부분이겠죠. 자, 1년 새 6억 빠졌다. 15억이었던 아파트가 지금 6억이 빠졌다. 9억. 네. 송파 6억 빠져서 9억입니까?
송파가 굉장히 잠실적인가요? 네. 이제 좀 괜찮네 라고 할 가격입니다. 이제 가격 방어가 들어가기 시작을 할 거예요. 물론 상승으로 넘어간다는 말은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락의 속도가 다소 줄어들 겁니다. 하지만 뻥뻥 터지는, 금리 인상으로 해서 뻥뻥 터지는 것들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사서 좀 상승을 좀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내후년이야. 24년 정도에 사시면 괜찮은 시기가 될 것 같고요. 지금도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죠. 저평가 국면. 아직까지 저평가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10억짜리 6억 빠지면 9억이잖아요. 아니요. 7억 정도가 되면 저평가 국면이 될 겁니다. 송파. 그죠? 하지만 신축이 아니니까 좀 아쉽긴 하네요. 그죠? 강북 재건축 줄줄이 나오겠고요. 저기 대구 지역, 저 경상도 지역은 24년, 25년에 몇만 가구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특히 저기 북송로 쪽은 엄청난 가구들이 들어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량들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지만 건축 단가가 저점을 지지해 줄 겁니다. 그죠? 지금 건축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그 건축사들 좀 부도서산한다 그러고 지금 난리죠. 그죠? 우리 IMF 때 우리 뭐 동아, 신동아라든지 이런 당시에 걸출했던 건축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뒤에 건축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드라마틱한 상승은 없을 겁니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급락으로 인한 기술적 반등은 부동산 시장에도 등장하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급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나중에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가 될 수 있는 것들은 경매에 약 50% 정도 되는 저평가된 경매를 노리시는 것 정도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현재 돈이 없으니까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려면 대출을 받아야 되거든요. 대출을 받으려면 단 2년 정도 더 있으셔야 됩니다. 열심히 모으십시오. 우리 주식, 그쵸? 코인 잘 하고 있잖아요. 대응도 잘 하고 있고, 그런 돈들을 조금씩 모으시고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돈을 좀 모아두십시오. 그러면 LTV도 풀리고 나중에 대출을 받으셔서 집을 사셔서 뭐 집값이 조금 오를 거거든요. 팔고 나중에 좀 LTV 맞춰서 좀 좋은 데로 가시면 되는 시기가 머지않아 올 겁니다. 대구 미분양 1만 가구 엄청나요. 대구는 지금 물량이 많아서. 그래서 전 좀 힘들지만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세종시로 이사 가고 싶어요. 세종시로 이사 가고 싶지만 어떨까? 네. 글쎄. 대구에서도 좋은 곳에 가면 되는 거거든요. 자, 뭐 이런 이야기들, 네, 조심하셔야 되고. 자, 부동산 뉴스가 많습니다. 등기부등본 믿고 집 샀는데 2억 빌라 날렸어요. 네, 빌라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대출 이런 거에 있는 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용은 정확하게 알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나머지는 뭐 그렇게 중요한 뉴스, 저희가 주제가 되는 뉴스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는요 급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 현찰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그런 규제가 풀리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목 좋은 정말 노른자 땅에 저평가된 것들 뭐 이제 슬슬 경매나 한번 볼까 이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부동산 이야기들은 좀 더 빠지겠지만 경매 정도 노려봐도 좋고, 여러분들이 그냥 급매나 급급매 일반적인 거래로 매수를 하시려면 이제는 약 1년 반 정도 기다리셨다가 집을 사시면 딱 좋은 흐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때는 금리도 지금보다는 조금 낮아져 있을 거고요. 대출이나 이런 부분도 조금은 나은 상태일 겁니다. 변동금리로 받을 수 있으시면 가장 좋으실 거예요. 아마 한국의 금리는 약 2% 정도로 안정화가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조금 더 올라간다고 해서, 금리가 더 올라간다고 해서 여러분이 못 버티시면 안 돼요. 지금 만약 힘드신 분들요, 한국 금리 인상 약 2번 또는 올라가도 이제는 거의 한계에 부딪힐 겁니다. 지금 거의 끝물이에요. 8월 이상 진행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힘드시더라도 일 하나 더 하시고 일 두 개 더 하시면서 버티십시오. 지금은 버티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끌한 자녀들 학원 줄이십시오. 자녀들 학원 줄이시고 먹는 거 줄이십시오. 교육 그거 별 필요 없습니다. 뭐 저한테 상담 주시면 제가 열심히 가르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녀가 열심히 탐구하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학원에서 암기식 교육 받아봤자 정말 인생에 쓸 거 하나도 없습니다. 힘드시더라도 같이 지혜를 맞대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보여주면 자녀분들도 잘 따라올 거예요. 화이팅 하시고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